노다지 썰전, 오늘은 K방산의 핵심 기업 중 하나죠. 바로 한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거 삼성전자 방산 부문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글로벌 플레이어를 꿈꾸는 그런 기업인데요. 과연 한화 시스템의 다음 10년 밝은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인가? 아니면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인가? 저는 한화 시스템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신중한 관점에서 한화 시스템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또 앞으로의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요, 한화 시스템의 성장 가능성, 이거 상당히 높자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에 한화그룹에 편입된 이후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기술 개발에 정말 집중했거든요. 그 결과 이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사, 그러니까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죠. 그리고 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 LSM-FR 같은 핵심 기술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이 이제 국내 대형 사업 수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이제 본격적인 양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024년부터는 폴란드 K2 전차 시스템 납품이 완료되는 등 수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탈리아와의 에이사 레이더 공동 개발이라든지 잠재적인 이라크 수출 같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방산뿐 아니라 그룹사 ICT 서비스를 담당하는 ICT 부문,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우주 사업까지 상당히 균형 잡힌 사업 구조를 갖춘 점도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하나오션이나 미국 필레조선소 투자 같은 그룹 차원의 움직임은 해양방산, 특히 이제 함정의 전투체계 등을 포함하는 그 탑사이드 시스템 분야에서 시너지를 통해서 성장 기회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기술력의 발전, 특히 말씀하신 에이사 레이더 국산화 같은 성과는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국내 수주 실적도 탄탄하고요. 하지만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현재 가시화되는 그 수출 성과라는 것이 폴란드나 동유럽, 중동 같은 특정 지역에 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 K2 전차만 해도요. 그 초기 도입 물량의 능동 방호 체계, 이른바 APS죠. 이 APS는 이스라엘 제품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인 한국형 APS는 빨라야 2027년에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라 시간이 좀 필요하죠. 또 미국 필리조선소 투자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만 당장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그 미국 자국 선박 건조 및 운용을 의무화하는 존스 액트 같은 법규 때문에 부품 공급이나 직접 납품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수출 승인 절차 같은 규제 관련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간 20척 건조라는 목표, 이걸 달성하기 위한 생산 능력 확충과 또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만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필리조선소 투자는 물론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는 그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상당하고 또 중국 견제 필요성 때문에 자국 조선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건 제 생각에는 향후 규제 완화나 어떤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좀 시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과의 시너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폴란드나 캐나다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을 이게 높일 수 있거든요. 잠수함 건조 비용에서 한화 시스템의 전투체계 같은 관련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10%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주 성공 시에 상당한 동반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건 단순히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 해양 방산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탑사이드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그룹 차원의 명확한 전략적 행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기반의 안티드론 시스템 같은 신사업 분야의 잠재력도 간과할 수 없고요. 잠수함 사업 물론 폴란드 3척에서 4척, 캐나다 최대 12척, 규모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함정 인도가 2030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서 사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오션의 생산시설 확충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실제 수주를 따내야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국내 사업 역시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정부 예산이나 국방 프로젝트 일정 변화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첨단 방산 기술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연구개발, 즉 R&D 비용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는 부담도 있고요. ICT 사업 부문은 그룹사 내부 매출 비중이 높아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룹사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약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룹 외부로의 매출처 다변화 노력이 너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필리조선소의 인력 문제도 연간 200명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와 기술 이전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시스템은 이미 확보될 핵심 기술력, 그리고 방산과 ICT, 우주를 아우르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여기에 하나오션 등 그룹사와의 시너지까지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본격화될 수출 성과와 해양, 우주 같은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의 확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네,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출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쟁 심화 문제, 또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르는 현실적인 규제 및 운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의 실현 가능성 등 넘어야 할 과제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좀 균형 있게 평가하면서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시스템의 미래에는 밝은 기회와 또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다지 썰전은 여기까지입니다.